안녕하세요.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임병원 다니면서 했던 두 가지 시술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거 지금 자두에이드인데 요즘에 조금 남편이랑 저랑 꽂혀있는 음료수거든요. 요거 마시면서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우선 저는 해요. 21년도 5월에 결혼을 했고 33살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결혼한 지 4주년이 됐네요. 처음에는 제가 임신 생각이 없었기도 하고, 또 제가 결혼을 5월달에 했는데 그 해에 10월달? 그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내과를 가게 됐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도 그 생리전 증후군이 되게 심한 편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과를 갔는데 배를 막 눌러보더니 이거는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치가 뭐 어쨌든 장이랑 자궁이 뭐 가깝긴 하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해서 산부인과를 가봤더니 난소에 이제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뭐 산부인과 검진을 갔을 때 혹이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혹이 원래 있다가도 뭐 없어지고 없었다가도 생기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그때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갔을 때는 5cm가 조금 넘는 사이즈의 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어쨌든 수술이니까 너무 무섭고 해서 이제 다른 병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진단을 받아서 우선은 그 복강경 수술로 조금 유명하신, 인천에서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 결과가 우선 단순 물혹이 아니라 이제 그 혹을 이제 떼고 보니까 그게 이제 피가 고여서 만들어진 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궁내막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잘 됐는데 당장 임신을 할 생각이 없으면 비잔정이라는 호르몬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르몬 약을 먹으면 우선은 생리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처방이 나왔냐면, 저같이 자궁내막증이 있는 사람은 생리를 이제 계속 하게 되면 또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을 바로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 또 생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임신을 해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임신 생각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일도 자리를 못 잡고 뭐 돈도 없고, 뭐 돈은 지금도 없지만 그리고 우선은 제가 엄마가 될 좀 이렇게 아기를 가질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임신 생각 없다. 그래서 비잔정을 이제 먹게 됐어요. 그래서 비잔정을 한 2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뭐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대로 23년 하반기 정도에 제가 마음대로 이제 약을 끊게 됐어요. 왜냐면 그 병원을 예약해서 가는 게 우선은 뭐 대기도 길고 너무 좀 귀찮기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제 임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23년 하반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병원을 그냥 안 갔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 이제 생겨도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을 너무 오래 먹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임신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약을 끊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끊으면 보통은 한 3개월 안에 생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다 바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24년도 이제 1월에 다시 병원을 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약을 맘대로 끊었다. 몇 달 전부터. 그랬는데 생리를 지금 잘 하고 있다. 진료를 받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보시더니 뭐 생리가 다시 바로 돌아왔다는 거는 난소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거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 뭐 재발도 안 됐고 뭐 유착도 없고 초음파도 깨끗한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제 임신 준비를 해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도 마침 이제 24년 1월 그때 저도 올해부터는 임신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라고 이제 하고 이제 그 병원을 나왔죠. 새해 계획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그럼 임신 준비를, 아기 계획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 가서 얘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뭐 그냥 이렇게 피임 없이 그냥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뭐 부부의 생활을 하는데 뭐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는 한번 시도해보자 그냥 요 정도였던 거죠. 근데 제가 또 좀 허리가 원래 좀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뭐 막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지고 뭐 그랬었는데 작년 이제 초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막 엉치까지 내려오고 막 다리까지 저린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졌나 싶어가지고 병원을 가봤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는데 역시나 허리 그 디스크가 완전 집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 탈출.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허리 수술이라는 게 너무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보고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수술하고 한 달 쉬고 또 막 한두 달 그냥 일상생활을 천천히 이제 회복을 하다 보니까 벌써 8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부터 막 살도 많이 찌고 그래가지고 8월부터 그러면 다시 이제 임신 준비해보자. 이제 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랑 난임병원소에서 우선 산정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보건소 산정검사하고 거기서 연계된 인천 난임센터가 있는 땡땡병원 집이랑도 가까워가지고 우선 거기 난임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24년도 1월부터 임신 준비를 생각을 했는데 벌써 8월이 됐으니까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임신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제가 난임병원을 가게 된 거고 하반기 이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병원 다니면은 바로 생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생리도 규칙적인 편이고 한 달에 한 번 진짜 딱 그 날짜에 꼬박꼬박 하는 편이고 뭐 저희 엄마랑 언니도 임신이 좀 잘 되는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 먹고 준비하면 이제 바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병원을 가서는 그 산정 검사 하잖아요. 근데 그 난소 나이 검사 했는데 20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리를 워낙 꼬박꼬박 하는 편이다 보니까 되게 난소 나이가 많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다행인 건지 뭔지 이제 난소 나이는 좀 어리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나이보다 많이 어리게 나온 게 좋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다낭성 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다낭성일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한 게 매달 꼬박꼬박 생리를 하는 편이어서 이제 다낭성 끼가 보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첫 달은 그냥 배란 초음파를 보면서 제 배란 주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배란 초음파라는 거를 처음 봤는데 그 남포가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한 2cm 정도 돼야지 이제 정상적인 배란이 되는데 배란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게 한 1.4? 이 정도에서 더 안 크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배란 유도제를 써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9월 달부터는 이제 배란 유도제를 사용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자연 임신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9, 10, 11 이렇게 했나? 12월 달까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 그렇게 그 배란 유도제랑 자연 임신 시도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중간에 한 달 지났을 때 저한테 나팔관 조영술도 약간 기본 검사 중에 하나잖아요. 난임 필수 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팔관 조영술도 해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나팔관 조영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4달을 배란 유도제만 먹고 자연임신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다니고 있던 난임병원이 이제 전체 건물이 이제 하나의 병원인데 거기 이제 5층에 난임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5층에 그 선생님 진료실에서 그 나팔관 조영술을 하기 위해서 관을 삽입하고 3층으로 내려가서 영상의학과 가가지고 그거를 찍어야 된다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나팔관 조영술 후기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엄청 아프고 진짜 뭐 시술 중에서 제일 아프고 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막 지옥을 다녀왔다, 막 이런 후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원래도 이제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5층에 이제 진료실을 가기 전에 우선 진통제를 맞더라고요. 엉덩이에 진통제를 맞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아프겠구나 라고 이제 또 막 긴장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누워서 그 관을 삽입하는데, 관을 삽입하는 순간 제가 원래 생리전 증후군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극도의 생리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관만 넣는데도. 그래서 아, 저 이런 느낌이면 못 참을 것 같다고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서 얼굴이 막 새하얘지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얘지고 막 손에 땀 나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지금 찍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 의자를 내려가서 3층까지 내려가서 그걸 절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못하겠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 선생님도 이제 제가 얼굴이 막 새하얘지는 걸 보시더니 아,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럼 다시 관을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 관만 넣는데 조영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까지 아프다니, 역시 나팔관 조영술 진짜 지옥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로 다시 또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서 자연임신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12월에 마지막 거기서 그 병원에 8월부터 12월까지 다녔는데 제가 그 친한 언니가 그 다니는 병원을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떠냐. 왜냐면 이제 우선 배란유도제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이제 시술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병원보다는 아예 그냥 메이저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부천의 땡땡땡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집이 지하철로 한 정거장이고 선생님도 친절하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았지만 옮기고 나서, 병원을 옮기고 나서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병원을 옮기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은 그 전에 선생님은 조금 뭐 착하신 거랑 이런 거랑 별개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배란유도제를 먹을 때도 처방을 알아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클로미펜을 먹을 거냐, 페마라정을 먹을 거냐, 뭐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하면서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처방을 내려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플랜을 짜주시기를 바랬는데, 약간 그 선생님은 저한테 결정권을 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지만 그 선생님은 약간 조금 계속 진료를 볼 때마다 뭔가 애매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정해라, 이런 식의 이제 진료였고, 지금 옮긴 병원은 선생님이 되게 긍정적이시고, 그리고 딱 명확하게 말을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옮긴 병원을 너무 만족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선 옮긴 병원에서도 그 선생님이 딱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우선 무조건 나팔관 조영술 합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너무 무섭다, 저 근데 이전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래 해가지고 저 그 시술을 못 받았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그냥 저 믿고 하세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선생님을 믿고 무섭지만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병원은 그 선생님의 진료실 옆에 그 바로 엑스레이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동을 안 해도 됐고 그냥 누워서 좀만 참으면 알아서 이제 끝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누워가지고 또 막 긴장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끝날 거다라고 하셨고, 역시나 관이 삽입되니까 그때처럼 똑같이 배랑 허리가 찌릿하면서 그 생리통 같은 증상이 막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 저번에도 이랬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랬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뭐 조영재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선생님 막 그 사진 찍으러 가시더라고요. 보면서 찍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막 그 관 삽입했을 때 막 아프다고 소리쳤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아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호흡 좀 하니까 참을만한데? 약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차가운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끝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건가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관을 넣을 때가 좀 뭔가 느낌이 아팠지 그 이후로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조영제 들어오는 느낌도 안 아팠어요. 그 조영제 들어올 때 그냥 좀 차갑고 쌀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게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안 아프게 빨리 끝내주셨어요. 물론 그 허리 아픈 게 조금 오래 가긴 했는데 제가 그 증상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관을 넣고 나서 거기 풀려가지고 그 내부를 넓힌대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아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팔관 조영술을 옮긴 병원에서 성공했다. 그 다음에 성공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자궁경을 했잖아요. 12월 말에 나팔관 조영술을 했는데 1월에 자연 임신이 되지 않으면 1월부터 인공수정을 하자라고 이제 또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1월에 자연 임신이 안 됐죠.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나팔관 조영술도 했고 하니까 인공수정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안 됐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나팔관 조영술 했을 때 나팔관은 다 잘 뚫려 있는데 그 자궁 내막에 약간 이렇게 하얗게 조영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실금처럼 이렇게 뭔가 그 조영제가 통과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 처음 보셨다고 뭐 근종이 있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닌데 선생님이 그게 조금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막 같은 거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내시경 봤을 때 그냥 제거하면 되고 또 혹시라도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공수정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쉬어갈 때 자궁경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인공수정도 이제 뭐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난소가 괜찮으면 바로 이어서 2차를 준비할 수 있지만 뭐 보통은 이제 과배란을 했기 때문에 난소가 부어 있거나 뭐 물혹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 1차 하고 나서 약간 물혹이 생겨가지고 한 달 쉬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자궁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궁경은 우선은 거의 이제 약간 수술 같은 느낌이죠. 약간 전날 금식도 해야 되고 그 손톱도 젤레일도 지워야 되고 수면 마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또 그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겁이 많은데 그래도 나름 하나하나 다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스스로 또 약간 좀 뿌듯해하고 그런 느낌인데 우선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전날까지도 엄청 후기 찾아보고 그날 아침까지도 남편한테 나 그냥 가지 말까? 나 무서운데 하기 싫은데 왜 엄청 아프다던데 막 그러면서 또 막 엄청 엄살을 부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팔에 대왕바늘 꼽고 막 그 전에도 막 자궁경 한다고 피 4통 뽑고 심전도 검사하고 뭐 다 검사해요. 수술 전 검사하듯이.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인공수정 시술하는 그 수술실 있거든요. 거기로 똑같이 걸어 들어가요. 저는 근데 이걸 말씀드려야 돼. 그 수술실 구르고 의자 있잖아요. 거기 위에 앉으면 거기서 다리 벌린 채로 수면 마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보면 이제 회복실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거기서 그냥 거기 앉은 상태로 잠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회복실로 나오는데 회복실에 누워있다 보면은 이제 잠에서 깰 때 생리통처럼 배가 아파요. 배랑 허리가 또 막 아파요. 그러니까 막 생리통 엄청 심한 날처럼. 그러면서 저 너무 아파요. 진통제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통제를 더 추가로 놔줘요. 그래서 진통제 넣고 이제 마취 깨고 진통제 넣고 조금 회복하느라고 한 3, 40분 정도 더 누워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누워있고 회복 조금 된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귀가하면 돼요. 귀가하면 되는데 맞다. 그 거즈를 빼고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에 진짜 거즈가 엄청
단단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 빼는 게 너무 곤욕이었고, 그거 화장실 가서 빼는데 진짜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뽑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되게 오히려 더 불쾌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뭐 밥도 바로 먹을 수 있고 해서 남편이랑 설렁탕 먹고 집에 왔는데, 너무 긴장을 했었던 탓인지 생리통처럼 배도 조금 아프고 긴장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날은 진짜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어요. 그냥 그래도 하루 정도면은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뭐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아프거나 하는 거는 없거든요,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쫄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피가 조금 한 3일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생리대 작은 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생리처럼 피가 조금씩, 엄청 많이는 아니고 저는 그냥 조금씩 한 3일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한 또 며칠 후에 또 조금 나오다가,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은 생리대를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궁경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적으로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자궁경을 하기를 잘했어요. 왜냐면 초음파에서는 딱히 안 보였었던 이렇게 작은 미세한 마이크로 용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쩍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두 개 이렇게 용종이 아니라 뭐 약간 피부로 치면 좁쌀 여드름처럼 그런 게 짜라라락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하는 시술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의심스러웠던 그 자궁 내막에 약간 하얀 실금?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었나 봐요. 그거는 뭐 딱히 없었고 우선은 용종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했고, 근데 그게 그래도 약간 착상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착상이 안 되는 거였다면은 그게 조금 문제가, 그래도 그게 약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자궁경 우선은 해보길 잘했다. 보통은 이제 뭐 시험관 하시다가 안 되시거나 뭐 용종이나 뭐 자궁 근종 이런 게 있으면은 자궁경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궁경을 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선생님 믿고 따라가길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인공수정 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저의 썰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이제 인공수정 2차 후기 영상을